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따른 주제는 저번에 이어서 화학자의 생활 습관을 더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영상을 좀 나눠서 여러 번에 이제 걸쳐서 보여드렸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질문도 주시고, 또 제 지인분들도 좀 더 좀 알려줄 수 없냐라는 또 의견도 많이 주셔가지고,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제 생활 습관이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좋은 거고, 그다음에 꼭 제가 하는 생활 습관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답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집에서 무슨 레인지 쓰냐 이제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집에 전기 레인지 씁니다. 전기 레인지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이라이트와 인덕션이 있는데, 지금은 저희 집에서 인덕션을 씁니다. 마치 뭐 인덕션에서라도 광고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네. 네, 그런 건 아니고 전 전혀 광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스레인지는 켜는 것만으로도 유해한 물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화학적 이론상 또 실제 그렇고 유해한 물질이 나와요, 무조건. 그냥 켜는 것만으로도 이산화질소라든지 뭐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계속 들이마시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왕이면 그나마 나은 조건이 저는 이제 전기레인지라 보는 겁니다. 그 뭐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뉴욕주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 정부에서 아예 가스레인지를 퇴출하려는, 아예 판매 금지 하려는 이제 조치까지도 취하려고 했었고, 실제 법안이 제출됐고 지금 소송 중입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기레인지 쓰고요. 그럼 전기레인지 뭐 만병통치약이고 뭐 무조건 안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전기레인지로 요리를 하시더라도 당연히 창문을 열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희 집에서는 당연히 뭔가 요리를 할 때는 당연히 창문을 두 개 열고 두 개 반드시 열어서 순환이 잘 되게 한 상태에서 요리를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너무 그 위에 이 후드 있잖아요. 레인지 후드라고 하는데 너무 그것만 믿지 마세요. 예, 그게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100%다 빨아들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를 하셔라 라고 꼭 당부드립니다. 사실 두 번째 뭐냐면, 제가 절대 가지 않는 식당, 또 가더라도 요런 게 나오면 바로 치워달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다 아시죠? 바로 이렇게 흰색 뭔가 딱딱한 거. 보통 고체 연료라고 하는데요. 저 고체 연료는 지금도 메탄올을 기반으로 한 고체 연료가 있고 에탄올 기반으로 한 고체 연료가 있는데, 일단은 메탄올을 기반한 고체 연료를 파는 게 불법도 아니고요. 그리고 실내 식당에서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무분별하게 이제 실내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저도 실외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내에서만큼은 메탄올 기반의 고체 연료는 좀 약간 규제가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메탄올 기반의 어떤 저런 고체 연료를 태우면요, 타기 전에 휘발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다 들이마시면 눈이 따가운 건 기본이고, 전 예전에 그냥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눈을 부여잡고 그냥 펑펑 울었던, 눈물이 막 났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시신경에 치명적입니다. 메탄올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거 소주잔에 약간만 따른 다음에 액체 상태로 바로 마시잖아요. 그럼 제가 한 30분? 30분도 안 걸려서 아마 실명할 겁니다. 실명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시신경에 치명적인데, 그걸 증기 상태로 들이마셔도 그만큼 시신경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러니까 식당 운영자분들도 모르세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식 선술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식집 같은 데 보면 음식이 계속 따뜻하게 덮여지라고 저걸 활용하는 식당이 너무 많죠. 그래서 지금도 간간히 보게 되는데, 저는 그런 거 나오면 무조건 치워달라고 하거나 그런 식당은 가급적 이제 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저도 이제 집에서 프라이팬을 씁니다. 당연히 프라이팬을 쓰고요. 근데 어떤 거 쓰는지 질문 많이 주시는데, 저는 이제 뭐 프라이팬 종류 여러 개가 있긴 합니다, 저희 집에.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즐겨 쓰는 건 바로 이겁니다. 스테인리스 기반,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을 제일 저희가 선호한다. 이렇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안전성 측면에서 이게 제일 낫다고 판단하는데, 역시 치명적인 단점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한 번에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설거지할 때 너무 힘듭니다. 네. 너무 잘 달라붙으니까, 예, 당연히 설거지할 때 너무 힘들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코팅페인이잖아요. 설거지 잘 되게 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저희는 나름 원칙이 있습니다. 요리가 끝나면 바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물을 담아 놓습니다. 물을 담아 놓는 거예요. 물을 담아서 이제 설거지하기 직전에 물을 계속 오래 노출시켜 놓으면 나중에 상태에서 잘 떨어지잖아요, 설거지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항상 완전 나중에 이제 늘러붙은 상태에 설거지하려고 하면 매우 힘들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저희 집에서는 무조건 요리가 끝나면 바로 그냥 물을 담아서 그냥 딱 설거지하기 직전까지 그 상태로 놔둡니다. 그래야 좀 나중에 쉽게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역시 인제 저런 스테인리스 제품은 시간 지나면 미세 흠집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잔류 음식물이 또 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식용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강사 교수 집에서는 무슨 식용유 쓰는지 궁금하다. 식용유 종류가 많잖아요. 뭐 올리브유, 뭐 카놀라유, 해바라기씨, 포도씨 뭐 많잖아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쓰는 식용유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요. 뭐냐면 사실은 식용유는요. 저희 집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당연히 집에 쓰는데 식용유를 저희는 이제 보통 식용유를 두르고 막 지지고 볶을 때 많이 쓰잖아요. 뭐 구울 때 뭐 바닥에 한번 깔기도 하는데 저희 집에서는 거의 안 합니다.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식용유 같은 거를 그냥 드레싱 용도로 예 뭐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저걸 두르고 해야 될 때는 당연히 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있으면 그때는 역시 철저한 환기 좀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창문을 충분히 연 다음에 요리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식용유 두르고 조리할 때 그 엄청난 유증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그걸 다 들이마시는 건 기본이고 공기질 안 좋은 건 기본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산화가 잘 돼요. 저렇게 고온에 노출시켜서 지지고 볶으면 식용유에 불포화 지방산 이런 것들이 산화가 너무 잘 됩니다. 그런 게 몸에 들어오면 염증 반응 많이 일으킨다는 연구는 결과는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음식 뭐 안 좋다는 거, 튀긴 거 안 좋고 구운 거 안 좋고 그게 몸에 많이 좋지 않다라는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인 식용유는요, 가급적이면 하시더라도 반드시 환기 잘 하시고 드레싱 용도로 쓰면 제일 좋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 추천해 달라고 질문 주시면 그나마 이제 발연점이 제일 높은 게 이제 아보카도유다 보니까 그나마 좀 낫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연점이 그게 뭐 아보카도유가 뭐 260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60도까지 안 가고 200도 전후만 돼도 이 분해 생성물들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아보카도유라고 해서 뭐 절대 안전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혹시 이런 거 쓰시냐?" 이런 질문도 주시는데요. 요새 이거 정말 인기 많습니다. 캡슐 커피. 예. 제 지인들 중에서도 정말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이게 교수님들 연구실 갈 때가 있잖아요. 다른 교수님 연구실 가면 이게 손님 접대용으로 손님 오시면 이렇게 하나씩 따라주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니까 또 이런 캡슐 커피를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애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쓰지 않다는 게 사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유가 일단 혹시 저기서 알루미늄 용출돼서 그러는 거 아니냐. 알루미늄 때문에 좀 찝찝해서 안 드시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옛날 영상에서 밝혔지만 이게 그 안에 실제로 그 안에 또 다시 폴리에틸렌 코팅돼 있어요. 내부가 실제로. 그 커피랑 닿는 면이 폴리에틸렌 코팅이 돼 있어서 실제 알루미늄 용출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뭐 소비자원에서 실험했던 결과는요. 제가 예전에도 지적했지만 원래 커피 자체도 극미량이지만 알루미늄 성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순수한 어떤 그 커피에 있는 성분 알루미늄 그 비율이 장치를 통과하고 나왔을 때 알루미늄이 얼마큼 늘어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저거 그냥 작동시켜 가지고 떨어져 나온 거 가지고 알루미늄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뭐 캡슐 거기서 포장지로부터 나온 겁니다. 용기로부터 나온 겁니다. 한 건데 그건 정확한 실험은 아닙니다. 원래 커피 자체에도 극미라이즘 알루미늄 잡혀요. 그래서 실험이 세팅이 잘못됐다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알루미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결론은 이게 재활용이 안 돼요. 이런 여러분들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팔리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됩니다. 실제 저런 금속재와 플라스틱이 같이 붙어 있는 형태다 보니까 재활용이 안 돼서 가급적 쓰레기 안 만들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저도 쓰레기를 만들지만 만들어내죠 누구나. 그런데 최대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 가지고 저거는 재활용이 안 되는 거니까 저 합정이면 저는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